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실 인원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나라에 원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1억 달러 늘어난 605억 6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에서 400만 달러, 민주주의 기금에서 100만 달러 등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무부의 이주와 난민 지원 예산 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 탈북 난민 보호 활동 등 탈북 난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하원의 예산안에는 없는 대북 특별대표실 인원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원 세출위는 전년도 대비 293억 달러 늘어난 7,25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도 최근 공개했습니다. 세출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을 결정했던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추가 4,100만 달러, 괌 미사일 방어 체계에 1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부의 핵심 역량 증대를 위해 25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이 밖에 새 회계연도에도 국방 예산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 이외에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 혹은 비용 지급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원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은 조율과 합의를 거쳐 단일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군에 의해 폭침됐던 천안함이 11년 만에 신형 함정으로 부활해 진수됐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신형 천안함 진수는 북한의 도발로 전사한 군 장병들을 기리는 역사적인 것이라면서 새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을 방어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지난 9일 천안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2010년 한국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초계함 천안함이 11년 만에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형 호위 함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2,800톤급인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크기로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전술 함대지 유도탄,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등을 갖췄습니다. 또 해상 작전 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고 가스터빈과 추진 전동기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엔진 체계를 채택해 수중 소음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천안함은 북한군 공격으로 숨진 한국 해군 장병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북한의 공격으로 희생된 46명의 승조원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 진수된 천안함은 폭침된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 선벨 여름 탐지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하는 등 북한군의 잠수함을 방어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at sends an important message to the North that the South is continuing to develop its defensive capabilities to defend South Korea from all forms of North Korean attack. And so it sends a message of deterrence, but more importantly, of strategic reassurance
to the Korean people and strategic resolve to be able to defend South Korea in the face of the brutal regime of Kim Jong-un in the north.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역시 신형 천안함 진수는 과거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해군의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공격으로 항공모함 요코타운이 침몰했지만 2년 후 같은 이름의 항공모함을 진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서해는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 때문에 군함이 모든 종류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면서 신형 천안함의 성능 향상을 평가했습니다. One of your problems with warships in the West Sea is that the West Sea is relatively shallow, and because it's relatively shallow, it's difficult to do all of the kinds of things you'd like to do. But the new warship should be able to, the new Chonan should be able to do a better job of tracking submarines and following potential opposition.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함정을 교체하거나 적이 격추한 함정을 새로 진수할 수 있는 능력은 해군과 군대 회복력, 그리고 적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천안함은 잠수함과 잠재적인 적을 제대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조건의 기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최종 작전 능력에 대한 시점의 결정은 동맹 내에서 이뤄지는 평가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미한 국방장관 모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전환 계획 내 양자가 합의한 조건의 기초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동맹으로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마련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조건을 향한 진전에 있어 동맹 내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주로 현금 확보 등 자금 탈취에 집중돼 있으며 미국 사이버 사령부 등 주요 관계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사이버 사령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찰스 무어 사이버 사령부 부사령관은 10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확보에 매우 집중돼 있으며 미국 정부의 정보망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 자체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어 부사령관은 또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도발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사이버 연결망을 방어하고 군사작전에 필요한 사이버상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작전과 훈련을 평시에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노출도는 전 세계 176개 나라 가운데 175위로 지난 2019년에 비해 2단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위월드가 10일 공개한 위월드 인덱스 2021에 따르면 자연재해 발생 시 전체 북한 주민의 62.94%가 목숨을 잃는 등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년 42.46%보다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선거권 등 정치와 문화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도 등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 수준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점수를 받아 165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또 여성 장관 비율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메니아, 태국, 베트남 등과 함께 공동 166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 취약계층 700만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위월드는 지난 2015년부터 170여 개국의 사회와 정치, 환경, 여성과 어린이 보건 등 다양한 분야 통계를 내 전체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